우리 민족이 끌어안아야 될 최고의 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미국으로부터의 자주 독립이겠죠.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중심 사상을 세운다면 지금 같은 반공 이념이 아니라 반미, 반제국주의 이념이 되어야 하겠다. 물론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 기득권 세력들이 반공 분단 세력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그리고 색깔론을 동원해서 이런 운동들을 원천적으로 저지하려고 합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본 제국을 욕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반미라는 구호를 외치면 아주 잘못된 사람처럼 취급이 됩니다. 금기어가 되어버려 있습니다. 좀 진보적이다 했던 정권들마저도 미국에만은 유독 한결같이 기어 다녔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그러면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하늘이 도우시는 것인지, 그리고 역사의 사필 규정의 때가 온 건지, 분단의 원흉이고 또 윤 정권 일당이 충성을 다하고 있는 그 두목이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지배했던 질서가 영원히 갈 것 같았는데 200여 년 만에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큐멘터리에서 아주 중요한 변곡점으로 봤던 부분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그런 장면이었죠. 한마디로 중동 전쟁을 실패로 끝내버린 그런 미국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전 세계 금융위기까지 겪게 했습니다. 미국 체제가 취약하다는 게 그대로 드러나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제국의 몰락이 가시화되어 그 이후로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미국이 온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던 1급 패권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는 다자주의 세계 질서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브릭스라는 체제가 우리를 주목하게 합니다. 미국 패권의 추락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안 들여다봐도 충분히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기축통화, 미국이 자기들 마음대로 달러를 온 세계의 무역거래의 기축통화로 만들어놨지만 이제 그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지통화가 거래로 활용이 되고 또 석유마저도 중동을 지배했던 달러가 위력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미국은 이미 더 이상 러시아, 중국, 북한에까지도 뒤지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아주 리얼하게 나왔듯이 미국 내부 모순이 격화되면서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형국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란 수준의 국론 분열이 있다는 데까지 나가면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 반대로 브릭스는 그동안 미국이 했던 세계 패권 유지 그런 질서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있죠. 자주평등 호혜 친선에 기초하고 있다. 한마디로 다극화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해서 정치 군사적 동맹 같은 것은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또 선진국 위주의 수탈 체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IMF 체제 정면 대응해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호락호락 여기에 굴복할 리는 또 없죠. 미국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버릇처럼 전쟁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죠.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미국의 뜻대로 물론 잘 돌아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도구 삼아서 서방 동맹 강화시키고 러시아는 폭망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을 노골적으로 내비쳤지만 이제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중동 지배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로운 전선을 구축하려고 했지만 반인륜적 학살을 똑똑히 바라다 본 국제 여론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해서 미국의 발악은 이제 중심을 대만과 한반도 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동아시아의 나토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미일한 동맹 체제, 이걸 새롭게 결속하면서 이념 분쟁을 다시 한번 극대화시켜 보겠다라고 작전을 짰습니다. 신냉전 체제를 도모해서 자기네들의 패권을 다시 한번 쥐어보려고 하는 그런 도발인 것이죠. 하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었습니다. 반대편에서 포장되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이제는 막을 수 없는, 저지할 수 없는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이 동맹 강화라는 전략으로 패권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딱 맞추어서 내세울 수 있는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의 GCSF, 미래 공유를 위한 지구촌 공동체라는 구상입니다. 이미 승패가 판가름이 난 것으로 봐도 되겠죠. 이런 상황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대세를 거스르는 그런 추태를 보이고 있죠. 미일한 동맹이 아주 잘한 것인 것처럼 미국에 가서 머리 숙이고 일본에도 머리를 숙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사실은 발언권조차 없는 총알바지 역할밖에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주권을 포기한 그런 행태이죠. 거기에 미국이 조장하고 있는 대대적인 전쟁 위기 조장에 선두에 서서 이 나라를 절체절명의 전쟁 파멸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다 저런 괴물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으로 어이없는 역사의 회기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가 오히려 우리 한반도의 결정적인 변화의 신호탄일 수도 있다. 이렇게 거꾸로 역발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한번 결론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수년 내에 미 패권이 온전히 추락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목도할 것이다. 다극화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협정, 이것이 비록 미 패권의 완전 몰락을 의미한다고 할지라도 대세에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윤석열 정권이 미국에 온전히 올인하면서 무식한 저돌성을 보이고는 있지만 우리 민족의 운명을 어긋나게 하는 그런 도발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민중들이 반드시 저지해야 될 과제일 것입니다.
사람이 궁지에 내몰리면 할 짓 안 할 짓 다 가리지 않고 다 해버리죠. 그래서 미국도 단말마적인 그런 최악의 행태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북한 또한 자존심을 가지고 전략적인 공세로 서로 맞서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무력 충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라도 우리 민족이 과거처럼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자주와 평화를 외치게 된다면 이런 부정적인 흐름을 그대로 압도해 버릴 수도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지금처럼 나가면 조기 패퇴할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범국민 투쟁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 단순히 윤 정권의 타도뿐만 아니라 반미 자주평화운동을 그 운동에 접목을 하게 된다면 명실공히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변혁의 흐름을 잘 탈 수가 있다는 것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결정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괴뢰 정권 무너뜨리고 그리고 한반도 자주와 통일의 시대를 우리 힘으로 열 수 있다. 이것이 저의 전망이고 여러분들의 전망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기는 기회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촘촘하게 좁혀 들어오고 있는 한반도 전쟁 위기, 이 위기를 오히려 영원한 평화로 만드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중들이 중심이 되어서 구국의 결기로 반미 기치를 분명히 한다면, 그래서 3.1 독립만세 운동 했던 그 선열들의 정신을 그대로 오늘날에 구현한다면, 나아가서 정파와 지역을 넘어서서 진보적인 정권을 탄생시킬 수만 있다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아주 지혜로운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저력을 충분히 보아왔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뤄낸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힘 다시 잘 동원만 하면 우리 시대가 이 나라의 진정한 혁명을 일 수 있는 그런 영예를 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이미 이 시대의 대세가 탈미 자주의 물결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운명의 열쇠는 우리 민중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미 제국이 멸망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미 제국이 멸망하는데 함께 망할 것이냐, 아니면 이 모진 세월 끊어내고 참다운 평화와 참다운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나라로 갈 것이냐, 그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연 제목도 아메리카의 운명에 맞서는 한반도의 운명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우리의 운명, 우리가 결정한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가슴 깊이 같이 공유하고 이 위기를 대전환의 기회로 삼는 그런 현명한 민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